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미수입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이었지만 주방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에 뒤돌아보니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파. 여보, 정신 차려봐. 제발.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빨리 오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응급실로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제발 빨리 와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대기실에서 아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3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저희에게 다가왔고 그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심장이 멈춘 상태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해보세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남편은 결국 투병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저희 곁을 떠났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떠나버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장례 절차를 돕겠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고통 없이 가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고 하늘도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생전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시고 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빈소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정 사진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의 영정 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배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고 남편이 평소 말했던 비밀번호로 열어보니 공증된 유언장과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유품 정리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무슨 서류인지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란다. 서류를 펼쳐보니 회사와 모든 재산의 관리를 저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회사 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글쎄,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 대신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구나. 말문이 막혀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실은 임종 직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보, 들리면 눈을 깜빡여봐요. 제발 이대로 가지 마요. 그때 남편은 힘겹게 손을 꼭 쥐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귀에만 들릴 정도의 작은 소리였습니다. 아들에게 절대로 회사를 넘기지 말아요.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언장을 보고 나니 남편의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았을 뿐이야. 저희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혼자 마음 쓰지 마세요. 고맙다만 아직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언장을 가슴에 품은 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 비서님,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모님. 언제 뵈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남편이 남긴 회사 서류들을 좀 검토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유언장의 내용대로 이제 제가 회사와 모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났습니다. 빈소에 남아있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저와 아들,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국화향이 무겁게 감도는 공기 속에서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회사와 재산 관리를 맡아볼게요.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아버지 곁에서 배워왔으니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이 떠난 자리를 메우려는 듯 아들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도박 빚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던 일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다니 무슨 일이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이제는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아직 슬픔이 크신데 회사 일까지 신경 쓰시면 건강에 안 좋으세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심 어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저희가 곁에서 잘 모실게요. 맞아요, 어머니. 이젠 저희를 믿으세요. 엄마, 아버지도 분명 이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내가 직접 해볼 생각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되지. 어머님, 회사는 정말 복잡한 일이 많아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래, 없었어. 회사에 대해서는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없었다고 했잖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며 남편이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님,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진짜 그러실 건가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아들의 목소리에 숨겨진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당장 공개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와 부동산을 정리하면서 그 규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30억대의 자산이 저 혼자만의 책임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제가 이끌어가야 할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일부터 도와드릴까요? 사모님, 오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사모님, 이쪽에 앉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실은 남편이 집에서도 종종 회사 이야기를 했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 남편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박 부장님,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현황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사모님. 현재 세 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요? A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마감이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하나씩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늘 그렇게 바빴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제가 사장님 곁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사모님 일 익숙해지실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많이 의지할게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거래처 계약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이겨내야 했습니다. 김 비서님, 제가 직원들 관리는 맡아볼게요. 사장님이 저를 평소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네, 정 과장님. 사모님께 많은 도움이 되어주세요. 엄마, 그렇게 무리하지 마. 회사는 내가 책임질 테니 신경 쓰지 마. 아들아,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내 일이나 잘해.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사진을 보며 용기를 내곤 했습니다. 직원들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모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어요. 어머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알겠다. 내가 직접 통화해 볼게.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결정에 불만이 있어 보였지만 저는 남편의 원을 지키려 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늘 하루도 잘 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네요, 여보. 사모님, 오늘 미팅 정말 잘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왠지 모르게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메시지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평소엔 전화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의아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내랑 상의했는데 어머니 모시고 리조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여행은 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회사 일로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특별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요. 모처럼 좋은 시간 보내시죠. 평소와는 다른 그들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여행을 제안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갑작스러웠습니다. 회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니 그들이 예약했다는 날짜가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과 겹쳤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 그때는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 이사회는 미루면 안 될까요? 어머님, 회사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좀 쉬면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말은 그럴싸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조심하라고 했던 아들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던 그때도 이렇게 달콤한 말로 시작했었죠.
고맙지만 이사회는 내가 꼭 참석해야 해.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을까? 다른 날은 예약이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특별 할인 기간이라. 어머님, 정말 아쉽네요. 그렇게 좋은 방을 구했는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조트 초대가 단순한 효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이사회 일정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정표는 모든 임원들에게 공유되니까요. 김 비서님, 다음 주 이사회 자료 준비되었나요? 네, 사모님. 거의 다 준비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이사회 일정에 대해 물어본 적 있나요? 네. 며칠 전에 확인하셨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갑자기 회사를 걱정하는 척하며 저를 멀리 보내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움을 표현하면서도 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리조트 못 가시는 거예요? 응, 미안하지만 그날은 정말 중요한 이사회라서 빠질 수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참, 내일 회사에 들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지. 너무 일찍 오진 말고. 아들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리조트 계획이 틀어지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아들이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리조트 초대를 거절한 다음 날부터 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 회사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아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아들의 변화를 환영하는 척했지만 내심 더 큰 경계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니? 아버지의 꿈이 글로벌 기업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해외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신중했고 무리한 확장은 경계했습니다. 아들이 추진하는 방식은 너무 성급해 보였습니다. 해외 진출은 좋은 생각이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머니,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저희를 믿어주세요. 직원들의 반응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아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여전히 저를 지지했습니다. 회사 내의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 생각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가능성이 보이는데 왜 주저하시는 거죠?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남편이 그토록 신중하게 일구어온 회사를 쉽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말로 포장된 아들의 계획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은 남편도 신중하게 접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해 줄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 네, 어머니. 다음 회의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 올게요. 회사의 미래를 위한 거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맙시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연구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아들의 성급한 제안들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기대감 어린 시선과 아들의 압박 속에서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아드님께서 몇몇 직원들에게 따로 접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김 비서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 내부에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김 비서님 고맙습니다. 제가 잘 살펴볼게요. 사모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물론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러셨듯 사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가짜 유언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를 흉내내어 조심스럽게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과연 이 유언장을 보고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김 비서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신가요? 비밀인데, 실은 남편이 남긴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가짜 유언장에는 회사 경영권의 일부를 아들에게 넘기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권한이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정말 그런 유언장이 있었던 건가요? 김 비서님은 오래 함께 일했으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든 가짜예요. 네. 그게 무슨...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계획을 들은 후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오랜 동료였던 그는 아들의 과거 행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필요할 때 증인이 되어주세요. 가짜 유언장을 보여주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미안하지만 아들의 진심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짜 유언장을 들고 아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의 뒤로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의 표정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희를 부르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들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유언장이야. 네? 또 다른 유언장이요? 어머님, 그게 정말인가요? 가짜 유언장을 꺼내들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대감, 의심 그리고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필체가 맞나요? 그럼 네 아버지 필체를 내가 모르겠니? 어머님,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더 잘 모실 수 있겠어요. 그래, 이제 너희가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심 아들이 의심스러워하거나 진정성 있게 물어보길 바랐지만 그는 너무 쉽게 유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어머님,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될 그 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공개하고 나서 아들 부부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더니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매일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에게 간식을 돌리며 인심을 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옆집에서 모실게요. 아침마다 식사는 제가 차려드릴게요. 회사 일도 제가 이제 많이 배웠으니 맡겨주세요. 이제는 편하게 쉬세요. 저희를 완전히 믿으셔도 돼요. 갑자기 살갑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식사를 차려주고 옷까지 골라주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마운 척했지만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자료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긴장 풀고 계세요. 회의 때마다 아들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들의 지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직원들은 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열광했습니다. 김 이사님, 아드님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사모님도 조금 쉬면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젊은 에너지가 회사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며느리는 이 틈을 타 사내 아내 모임을 주도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회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새삼 의아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창립기념 행사 준비는 제가 할게요. 갑자기 그런 일에 관심이 생겼니?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쉬시는 동안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아들은 점점 더 많은 결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안부터 시작해 점차 중요한 결정까지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이 공개된 후 그들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신규 사업 투자는 제가 결정해도 될까요?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유언장에 적혀 있는 대로 경영권의 일부는 제게 있잖아요. 어머님, 남편을 좀 더 믿어주셔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들은 해외 출장이라 하고 한 달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모든 일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서나 결정은 모두 아들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당분간 맡아주실 수 있죠?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저희를 믿으시니 안심이에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비우는 동안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큰 금액이 자주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성과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 통장 내역은 어떻게 된 거니? 아, 그거요? 해외 시장 조사 비용이에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거였어? 어머니, 글로벌 비즈니스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짜 유언장을 보고 자신들이 회사와 재산을 가질 거라 확신했는지 대충 일을 처리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으로 시험해 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들 부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정신 건강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요양원 입소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회사 일정 중에도 아들이 전화를 걸어 자꾸 건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소리야? 난 괜찮은데. 이제 그만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60대 초반으로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양원이라니요. 회사도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마치 제가 큰 병에 걸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 일은 이제 저희가 맡을게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지쳐 보이세요. 매일 아침 회사에 나와 직원들과 일하는 제 모습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점점 대담해진 아들은 직원들 앞에서도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제 판단력을 의심하는 말들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 계약은 제가 검토해 볼게요. 그런 중요한 일은 내가 할게.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정말 걱정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믿는다던 아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직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쉬라고 권했습니다. 사모님, 쉬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 어저희가 다 걱정돼서 그래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이사회에서도 제 정신 건강을 문제 삼으며 경영권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왔는지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퇴근할 때마다 누군가 미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다가도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서 잠에서 깼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김 비서를 불러 상담했습니다. 김 비서님,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요? 네. 사모님,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했는데 다 말해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겠어요. 아드님께서 사모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회사 통장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는 것이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경계하라던 아들의 모습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님,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모님께서 회사를 맡으신 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 것 같아요. 사모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모든 일이 가짜 유언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본 모습을 확인했으니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김 비서님,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설 시간이에요.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짜 유언장과 아들의 비리 증거를 모아두었어요. 이제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는데 제 사무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 할 때예요. 뭐라고? 내 사무실 열쇠를 왜 바꾼 거니? 회사는 이제 제가 맡을 거예요. 이러지 말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점점 모여드는 직원들 앞에서 아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좋겠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계속 이러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몇몇은 아들 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구어온 회사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모님, 저희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이제 회사를 맡으신다고 하셨어요. 건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에서 진짜 유언장과 회사 소유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 서류도 함께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야. 네가 과거에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도 모두 갖고 있어. 이제 그만하고 회사에서 나가라.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아들의 얼굴이 핏기를 잃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잘 따르던 김 부장이 앞으로 나서서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아드님, 이제 그만하시죠. 사모님 곁에서 지켜본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밝히셔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회사의 큰해가 됩니다. 과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던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해외 계좌로 보낸 거액의 송금 내역, 가짜 출장 보고서, 조작된 회계 자료까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며느리는 황급히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 날조된 거예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세상에,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에 빠진 직원들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희는 항상 사모님 편입니다. 걱정 마세요.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가짜 유언장으로 시험해 본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회사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진실 공개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아들 부부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치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거래처에도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아들을 지지하는 무리가 작게나마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우세요. 한번 병원에 가보자고 권해봤더니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위험해 보여요. 직원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아들은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친정에 연락해 도움을 구했고 며느리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건 있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이러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직원들은 그런 소문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영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아들의 비리가 드러난 후 회사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사모님께서 경영하시면서 회사가 더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이런 소문 퍼뜨리는 건 회사에 해가 됩니다. 제가 경영하면서 더 좋아졌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거래처에서도 제 판단력을 신뢰한다는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아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계약은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더 성장했어요. 저희가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들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의사까지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과 함께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경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유명한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검사는 꼭 필요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제 정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 고맙지만 이미 검사를 받았다. 이게 진단서인데 내 정신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구나. 김 비서님, 이 진단서 복사본을 모든 직원들에게 나눠주세요. 거래처에도 발송해 주시고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수단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의 진단서가 공유되면서 아들이 퍼뜨린 소문은 순식간에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저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비리 증거와 함께 저를 협박하고 위협했던 모든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김 비서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자금 횡령 증거, 협박과 강요 정황, 가짜 해외 출장 서류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머님,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들은 잘 보관해 주셨네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때야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김 비서님,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요. 사모님, 올바른 결정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다음 날 경찰이 회사에 들어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아들과 가까웠던 일부 직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회사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했고 아들의 사무실도 수색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진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저희를 협박했어요. 자기 편을 안 들면 사장이 됐을 때 저희를 다 해고한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드님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아들의 해외 계좌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짜 해외 출장으로 포장된 비리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자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명의로 된 해외 계좌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도박 빚도 상당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회사 자금 횡령이 습관적으로 있어 왔네요.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도주하려는 기미가 보여 경찰은 더욱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틀 후 두 사람 모두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해외로 도주하려다 붙잡힌 것입니다. 엄마,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제발 고소는 취하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도박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회사 자금 횡령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경계하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혐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될 겁니다. 아들의 범죄 행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하고 또다시 횡령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희를 좀 봐주세요. 엄마, 아버지도 이러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동안 쌓아온 증거들이 하나하나 법정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재판 날 법정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왔고 며느리도 구치소 복장을 한 채로 입장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회사에서 당당하게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어머니를 협박하고 강요한 것도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죄를 감형받기 위한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척했지만 판사도 그들의 연기를 간파한 듯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범죄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선처를 바라며 가정 복귀를 간절히 원합니다. 검사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제시했고 아들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저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저희가 본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직원들은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협하고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이 재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 부부의 범죄 행각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아들의 죄질은 더욱 나빠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이력이 있었고 남편이 그것을 덮어주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저희를 좀 봐주세요.
엄마, 아버지께서는 늘 용서해 주셨어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재판장은 아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며느리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중하게 지켜온 회사를 이제는 제가 지켜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구치소로 돌아갔고 저는 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 자신의 삶에 집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홀로 집에 돌아온 저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제가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한 끝에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운영에 지친 저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님,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아주세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알릴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회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유산을 지켰으니 이제는 제 삶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고용은 보장될 거예요. 더 큰 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직원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형 기업과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모든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조건이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높았기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갑작스러운 결정이네요. 저희는 사모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매달리지 않고 제 삶을 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매각으로 얻은 자금의 일부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기에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미수야, 잘 지내? 오랜만이네. 우리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래? 요즘 시간 많아졌거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소홀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미뤘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수야, 너 정말 달라졌구나. 전에는 항상 회사 얘기만 했잖아. 이제 좀 행복해 보이네. 네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 매주 수요일에는 도자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금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소규모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즐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이 작품은 어떤가요? 미수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전시회에 내보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새 저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만남을 갈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오기도 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아들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 편지가 또 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냥 서랍에 넣어둘게요. 읽어보시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요.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하려고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저희 변화를 보며 기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결국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와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찼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홀로 남았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미뤄두었던 꿈을 이루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결국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랑은 결국 독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